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70세의 김영호는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던 길에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유일한 아들 45세의 민준이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영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빠, 이 돈 그냥 빌려줄게. 가풀게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메아리 쳤지만 영호는 이미 알았다. 그 돈은 그의 마지막 버팀목, 30년 넘는 고독한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안식처였다. 영호는 젊은 시절부터 숨겨온 비밀을 안고 살았다. 1970년대 한국, 군사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후로 홀로 버텨왔다. 그의 파트너 태주는 1980년대 AIDS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영호는 그 후로 가족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았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손자 13세의 지훈이 태어나면서 영호의 삶에 빛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자랐고 영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할아버지, 왜 혼자 사세요? 엄마 아빠는 왜 싫어하세요? 지훈의 순수한 질문에 영호는 미소로 답했다. 사랑은 때론 숨겨야 할 때가 있단다, 지훈아. 그날 비가 그친 오후, 영호는 민준을 마주쳤다. 민준의 여자친구, 수연은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여성으로 동성애를 변태라고 부르며 영호를 피했다. 오빠, 그 늙은이가 게이래? 돈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우리 집 사려면 빨리 해결해야 해. 수연의 속삭임이 영호의 귀에 스며들었다. 민주는 연금을 훔쳐 그녀에게 넘겼다. 5천만 원, 영호의 평생 저축. 영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내가 나를 버린 건가? 민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그냥 상황이. 지훈은 그 장면을 몰래 목격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직감했다. 13살의 나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나이.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울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줄게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영호는 손자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이 작은 손이 가족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한 달 후, 영호의 집은 텅 비었다. 연금이 사라진 후, 그는 먹을 것조차 부족해졌다. 서울의 추운 겨울,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떨며 영호는 과거를 회상했다. 1990년대, 민준이 어렸을 때 영호는 태준의 죽음 후 아내를 잃은 척하며 홀로 키웠다. 아빠, 왜 다른 아빠들처럼 안 웃어요? 민준의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영호는 숨겼다. 동성애가 죄악으로 여겨지던 시대,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는 민준의 배신으로 돌아왔다. 수연은 돈을 받아 집을 샀다. 민준과 함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 이제 우리 인생 새로 시작이야. 수연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녀는 SNS에 자랑했다. 새 집, 남친 덕분에.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편했다. 밤에 그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슬픈 눈빛, 지훈의 울음소리. 내가 괴물이 된 건가?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았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배울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하지만 수연의 말에 동조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혀. 이제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행동에 나섰다. 학교 도서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책을 빌렸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책 속 문장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태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호는 처음으로 자세히 이야기했다. 태준의 웃음, 함께한 서울의 밤거리, 그리고 이별의 아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빠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우는 계획을 세웠다. 손자다운 순수함으로, 하지만 13살의 용기로. 봄이 왔을 때 지우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할아버지가 아파요.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요. 당신이 훔친 돈으로요. 민준은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나 아버지한테 가봐야 해. 수연은 비웃었다. 그 개이 늙으니? 돈만 갚으면 돼. 하지만 민준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3천만 원, 반만 갚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영호를 마주쳤다. 아빠, 미안해.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왜? 민준은 털어놓았다. 수연의 압박, 자신의 약함. 아빠가 게이인 걸 알았을 때 난 부끄러웠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그의 작은 손이 가족을 잇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민준을 버리고 돈을 챙겨 떠났다. 너도 게이처럼 이상해. 그녀의 마지막 말. 여름의 더위 속 민준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함께. 그는 수연과의 관계를 끊고 직장을 바꿔 가족을 돌보기로 했다. 영호는 회복했다. 연금을 일부 돌려받은 덕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아빠, 태준 아저씨 사진 보여줄래요? 지훈의 제안에 영호는 앨범을 꺼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서울의 한강변에서. 가을 바람이 불 때 지훈은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의 사랑에 대해 발표했다. 제 가족은 특별해요. 할아버지는 게이지만 그게 제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반 친구들의 시선이 변했다. 호기심에서 존경으로.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지훈이가 구했어. 영호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내 비디야.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영호의 생일. 민준과 지훈이 준비한 파티. 테이블 위에 태준의 사진.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지훈의 말에 영호는 미소 지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고 가족은 새로 태어났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사랑은 그 속에서 피어난다. 그 값, 지훈이 치렀다. 13살의 작은 어깨로.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영호에게 잔인했다. 70세의 그는 창밖을 보며 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의 손은 떨렸다. 은퇴 연금 통장, 그 안의 숫자가 사라진 지 한 달.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배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나한테? 영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삶은 이미 고독의 연속이었다. 1950년대생, 한국전쟁이 포화 속에서 자란 그는 1970년대에 태준을 만났다. 그 사랑은 금기였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영호는 태준의 부드러운 미소에 빠졌다. 함께한 밤, 한강의 물소리. 하지만 1985년 AIDS가 태준을 앗아갔다. 영호는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었다. 사랑해, 태준아. 민준은 그 후 태어났다. 영호는 미망인 행세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1990년대 IMF 위기 속에서 그는 공장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민준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빠, 얘 다른 집처럼 안 해? 엄마 없으니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혀주고 공원에 데려갔다. 민준이 20대가 되어 결혼할 때 영호는 축하했다. 하지만 손녀가 태어나기 전 아내가 떠났다. 당신 비밀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말. 영호는 홀로 남았다. 지우는 2012년 태어났다. 민준의 이혼 후 영호가 키웠다. 할아버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지훈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영호는 태준 이야기를 숨겼지만
사랑의 본질을 전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든 진심이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난 할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야. 민주는 수연을 만난 후 변했다. 2020년대 팬데믹 속에서 그는 실직했다. 수연은 돈 없으면 나갈 거야 라고 했다. 그녀의 호모포비어는 노골적이었다. 게이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야. 민주는 동의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연금을 훔친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다. 아빠, 용서해. 하지만 그는 갚지 않았다. 수연의 미소가 그를 사로잡았다. 영호는 병원에 갔다. 빈털터리 노인으로. 의사는 치료비가 필요해요. 영호는 지훈을 봤다. 할아버지, 제가 일할게요. 13살의 다짐. 지훈은 이웃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아버지가 아파요. 동네는 소문이 퍼졌다. 김영호 씨, 아들이 버렸대. 영호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훈의 손이 그를 지탱했다. 민준의 집에서 수연은 웃었다. 이제 우리 거야. 하지만 민준의 꿈은 불안했다. 아버지의 얼굴. 그는 술을 마셨다. 내가 잘못했어. 수연은 그냥 돈 갚아 라고 했다. 민준은 대출을 생각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지우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할아버지 돈 훔쳤어요. 선생님은 가족 문제야. 이야기 나눠봐. 지우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집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 아빠가 아버지를 사랑했어. 영호의 집에 도착한 민준. 문이 열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아빠, 들어와.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호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포옹 속에 용서의 씨앗이 싹텄다. 시간의 흐름이 가족을 시험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민준은 수연과 다퉜다. 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했어. 수연은 개이 압이 가진 내가 이상한 거지.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떠났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아빠, 나 여기 살게. 영호는 놀랐다. 민준아, 내 삶이. 지우는 기뻤다. 이제 가족이야. 그는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집 최고야. 친구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개이래? 괜찮아. 지우는 사랑이니까 라고 답했다. 그 대답이 반향을 일으켰다. 학교에서 LGBT 토론회가 열렸다. 지우는 발표했다. 제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민주는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아빠, 내가 벌게. 영호는 웃었다. 함께라면 돼. 그들은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 태준이 좋아하던 음식. 민주는 물었다. 태준 아저씨는 어땠어요? 영호는 이야기했다. 사랑의 추억. 민준의 마음이 녹았다. 아빠, 미안해. 나도 사랑해. 여름 휴가.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지훈의 소원. 바다를 보며 영호는 말했다. 삶은 파도 같아. 밀려오고 물러가지만 결국 잔디가 남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의 전화가 왔다. 돈 돌려줘. 민주는 끝났어 라고 했다. 자유의 맛. 가을. 지훈의 생일. 민준이 선물했다. 태준의 일기장 복사본. 할아버지 이야기 읽어봐. 지훈은 울었다. 할아버지, 고마워. 가족의 유대가 깊어졌다. 겨울. 영호의 건강이 좋아졌다. 연금 일부 회복. 하지만 더 큰 선물은 화해. 민주는 LGBT 모임에 갔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 그는 변했다. 편견에서 공감으로.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무거웠다. 영호의 아파트는 이제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태준 아저씨와 처음 만난 건 어떻게? 영호의 눈이 빛났다. 1972년 공장에서. 그는 웃으며
커피 한 잔이라고 했어. 그 이야기 속에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수연과의 만남, 2018년.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오빠, 나랑 결혼하자. 하지만 가족 문제는 끊어 민주는 아버지를 멀리했다. 돈이 필요할 때 연금을 노렸다. 지우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다. LGBTQ 플러스 가족의 이야기.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갔다. 이분은 제 영웅, 선생님은 칭찬했다. 하지만 일부 부모가 항의했다. 그런 주제는 안 돼. 지우는 울었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세상이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영호는 안 왔다. 시간이 필요해. 지훈아. 나처럼.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지훈이를 위험하게 했어. 그는 수연에게 연락했다. 돈 돌려줘. 수연은 웃었다. 너 미쳤어? 게이 아비 따라. 민주는 끊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다. 부당이득 반환, 법정 싸움 시작. 수연은 반격했다. 민준이 돈 줬어. 증거 없어. 가을 잎이 떨어질 때 재판이 열렸다. 영호는 증언했다. 그 돈은 내 평생.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지우는 법정 밖에서 기도했다. 할아버지 이겨요. 판결. 수연, 반반한. 2,500만 원. 민주는 안도했다. 하지만 수연의 복수. 그녀는 SNS에 게이 가족의 사기라고 올렸다. 악플이 쏟아졌다. 영호는 상처받았다. 민준아, 내가 부담이야. 민주는 아니, 아빠. 우리가 함께 싸워. 지우는 블로그를 썼다. 우리 가족 이야기. 그의 글은 바이럴됐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김영호 씨, 힘내세요. 영호는 울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불꽃놀이를 봤다. 한강변. 할아버지, 약속해요. 영원히 함께. 지훈의 말. 민주는 나도. 영호는 미소 지었다. 배신의 겨울이 끝나고 희망의 빛이 왔다. 민준의 변화는 깊었다. 그는 상담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했어요. 상담사는 용서부터. 민주는 아버지에게 편지 썼다. 아빠, 사랑해. 영호는 읽고 안았다. 가족의 치유.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영호의 71세 생일. 지훈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민주는 선물했다. 태준의 반지. 아빠 거예요. 영호는 눈물 흘렸다. 고마워, 아들아. 그날 수연의 소송이 왔다. 명예훼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판 두 번째. 수연의 변호사는 게이 가족의 음모라고 했다. 영호는 지쳤다. 병원에 누워. 민준아, 그만해 라고 했다. 민주는 아빠, 내가 끝낼게. 지우는 친구들과 캠페인했다. 사랑 지키기. 학교에서 모금. 1천만 원 모였다. 판결. 수연 패소. 그녀는 사라졌다. 민주는 자유로웠다. 아빠, 이제 우리야. 영호는 회복했다. 봄 산책. 삶은 다시 피어나네. 지우는 14살이 됐다. 할아버지, 대학 가서 변호사 될게요. 영호는 웃었다. 내 꿈 따라가. 민주는 새 직장. 엔조. LGBT 지원. 아버지 덕분이야. 여름. 가족 여행. 부산. 바다에서 수영. 웃음소리. 가족 최고. 지훈의 외침. 가을. 영호의 책 숨겨진 사랑. 민준이 도왔다. 출간. 베스트셀러. 변화의 시작. 겨울. 지훈의 발표. 전국. 할아버지의 이야기. 박수. 가족의 승리. 시간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2027년 영호는 TV에 나왔다. 나의 이야기. 시청률 높음. 인터뷰에서 사랑은 평등해요.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지우는 할아버지 스타 라고 했다. 민주는 연애 시작. 남자. 아빠, 소개할게. 영호는 행복하길. 지우는 삼촌. 가족 확장.
수연의 소식. 그녀는 후회. 편지. 미안해, 민주는 용서. 지난 일. 지훈의 학교 생활. 리더. 다양성 클럽 만들음. 영호 방문. 아이들아, 사랑해라. 여름 캠프. 가족 함께. 불꽃. 영원히. 가을. 영호의 건강. 체크업. 좋아요. 안도.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사랑해. 2028년. 지훈 15세. 중학교 졸업. 할아버지, 고마워. 영호는 내가 날 살렸어. 민준의 결혼. 파트너 준호. 아빠, 축하해. 영호는 눈물. 태준이 축복할 거야. 지훈의 연애. 첫사랑. 할아버지, 조언. 진심으로. 사회 변화. 법 개정. 동성애 보호. 영호 증언. 감사해. 여름. 제주 다시. 기억 여행. 가을. 책 두 번째. 가족의 빛. 겨울. 새해. 화학. 2029년. 지훈 고등학교. 우수생. 꿈은 변호사. 영호 75세. 건강. 아직 살아. 민준 아들 낳음. 동생. 지훈 기뻐. 가족 모임. 태준 사진. 모두 함께. 사회 캠페인. 영호 얼굴. 사랑의 목소리. 여름 페스티벌. LGBT 행사. 춤. 가을. 여행. 새 추억. 겨울. 생일. 영원. 2030년. 지훈 18세. 대학 입학.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영호, 항상. 민준 55세. 아빠, 늙었네 웃음. 가족 사진.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아. 사회 인정. 상 받음. 인권. 여름. 휴가. 가을. 책 세 번째. 겨울. 평화.